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그의 사업체가 해외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최소 78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및 사기 대출 의혹 재판에서 원고인 뉴욕주 검찰총장이 그에게 벌금 3억 7천만 달러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지난 5월 미국으로 잠적한 부부의 미국 비자가 취소되자 피해자들에게 조금씩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엘리자베스 산업단지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3개의 대형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뉴욕시가 이민자 버스 진입 규제 조치에 나섰으나 이민자들이 뉴저지에 내려 뉴욕으로 건너가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교통혼잡세 징수를 발표한 가운데 스태튼 아일랜드 보로장과 교사노조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1호선 열차가 교체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그의 사업체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정부와 100억 원 상당을 거래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하원이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의 반격으로 나온 것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제이미 레스킨 의원의 보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그의 사업체가 20개 해외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최소 78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56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법정 다툼에서 나온 문서들을 통해 미국의 최대 적국을 포함한 해외 정부와 정부 통제기관들이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그의 사업체와 교류했는지 보여준다고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정부기관은 워싱턴 DC와 라스베거스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뉴욕시 트럼프 타워, 뉴욕 트럼프 월드 타워 등에 수백만 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사실이 드러난 국가는 중국,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콩고 민주공화국, 알바니아, 코소보 등이었습니다. 중국은 주미 중국 대사관, 중국 공상은행, 하이난 항공 등을 통해 550만 달러를 거래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독보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지출 2위는 61만 5천 달러를 사용한 사우디였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공상은행 ICBC가 트럼프 타워 세입자였기 때문에 북한 제재 회피에 활용됐다는 의혹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해외 이해관계가 부친의 대통령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호텔에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자발적으로 재무부의 납부에 환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레스킨 의원은 보고서에서 개인적인 재정 이익과 부패한 해외 권력의 정책을 미국의 공익보다 우선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에 명확한 명령과 역대 모든 통수권자가 설정하고 준수한 신중한 선례를 모두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관련 조사가 중단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계법인이었던 마자르의 자료 확보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의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및 사기 대출 의혹 민사 재판에서 원고인 뉴욕주 검찰총장이 그에게 벌금 3억 7천만 달러를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존 벌금 요청액 대비 1억 달러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6년간 뉴욕주에서의 사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 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그를 포함한 트럼프 그룹의 피고인들에게서 3억 7천만 달러를 환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제임스 총장은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수취한 규모가 2억 5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환수를 요청한 금액은 이보다 약 1억 달러 많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더해 뉴욕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5년간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점, 그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거짓이 포함되지 않은 점, 법무장관 측이 현실 세계에서의 어떠한 영향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제출된 법정 기록은 내주 예정된 최종 변론의 준비 단계이며 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그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사건입니다. 재판장인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앵거론 판사는 정식 재판 시작 전인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반복적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해 일부 사업체 면허 취소 및 감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은 항소법원이 재차 판단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대전에서 최소 50억 원대에서 많게는 10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현재 시애틀로 도피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인 부부가 피해자들에게 미국에서 살게 해달라 그리고 매달 조금씩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망만 다니던 이들 부부가 태세를 전환한 것은 최근 미 국토안보부가 이들 비자를 전격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소유한 44세 최현재 씨와 48세 남영진 씨 부부는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미국으로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 따르면 남편인 최 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천호성 변호사에게 피해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매달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싶다며 미국에서 살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재입니다. 먼저 저희로 인해 큰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금전적인 보상을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신다면 매달 3,000에서 5,000불 정도를 보내서 피해자분들께 돈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보내고 싶습니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열심히 일해서 끝까지 갚아 나가겠습니다. 최 씨는 또 돈이 많았다면 디스크가 터진 내가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고 몸이 약한 아내가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사실 아내의 친모는 아니지만 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 한 분을 한국에서 모셔와 돌보고 있다며 자신들의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동정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주장과 달리 이들 부부는 애틀란타에서 월세 3,000달러 이상의 타운하우스에서 거주하고 12세 아들을 펜싱 학원에 보내는 등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천호성 변호사는 최 씨의 이 같은 의사를 피해자들에게 전했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만 더 키웠다면서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공유를 하고 사실은 다 원문 그대로를 보내진 않았어요. 왜냐면 보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요지가 그거잖아요. 영상을 내려주고 자기들이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그대로 냅두면은 돈 벌어가지고 한 달에 4,600을 갖겠다 이거잖아요. 그 취지로 이제 피해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뭐 딱 그런 거죠. 장난하냐? 피해자가 지금 50명이 넘고 피해액이 뭐 50억 100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카라큘라 채널은 최 씨 부부에게 부부 사기범의 경우 자수하면 한 명은 실형을 받더라도 다른 한 명은 집행유예로 경감해주는 사례가 많다면서 오는 15일까지 자진 귀국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와 컵 등 상품을 대량 제작해 시청자들에게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한 카라큘라 채널에 이메일을 보내 내 가족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던 최현재 씨가 이처럼 태세 전환을 한 이유는 최근 미국 정부가 이들의 비자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신상털기와 한국 정부의 공조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발령하자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 불법 체류 신분이 됐고 보통 30일간 주어지는 유예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강제 추방됩니다. 현재까지 이들이 벌인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 75명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이들 부부의 주택에 거주하던 50대 피해자 남성이 전세 사기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하루 종일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최소 3개 건물이 불에 탔으며 100명이 넘는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이어갔지만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정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엘리자베스 산업단지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오전에만 3-4개의 대형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경보 4를 기록한 이번 산업단지 화재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며 하루 종일 진압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남동쪽으로 인접한 엘리자베스 트럼블 스트릿에서 처음 불길이 시작된 건 오늘 아침 5시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맹렬한 불길로 치솟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시장은 최소 3-4개의 상업용 창고가 불에 탔으며 오전 9시 이미 2개의 건물이 폭삭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찬 보레지 엘리자베스 시장은 오늘 내로 모든 불길이 진화될 것이지만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다고 예측했습니다. 볼웨지 시장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1800년대 지어진 건물로 애초에는 재봉틀 제조공장으로 지어졌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무기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본거지로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화재 발생 빌딩 내부에서 플라스틱이 불에 타며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예측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환경보호국 직원들도 동원돼 대기질 검사에 나서고 있으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의 망명 신청 이민자 버스 진입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뉴욕 인근 뉴저지주까지 버스로 이동한 뒤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열차를 통해 뉴욕에 도착하는 등 뉴욕시의 버스 진입 규제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장은 뉴저지에서도 버스 진입 규제 조치를 시행해 이민자들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민 희망자들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남부 국경지대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의 뉴욕시 진입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희망자들을 뉴욕으로 이송하는 버스들은 우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뉴욕시와 인접한 뉴저지주에 정차한 뒤 이민자들을 하차시키고 있으며 이민자들은 뉴저지에서 열차를 통해 허드슨강을 건너 뉴욕시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시의 버스 진입 규제 조치 때문에 갑자기 이민 희망자들이 몰려온 뉴저지주는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경찰을 배치하고 이민 희망자들이 뉴욕행 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버스 진입 규제 조치가 시행된 뒤 모두 1,017명의 이민 희망자가 뉴저지에 도착했지만 약 95%가 뉴욕시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앞으로도 이민 희망자들이 뉴저지에 도착할 경우 적극적으로 뉴욕행을 안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민 희망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뉴저지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도 뉴욕시처럼 버스 진입 규제 조치를 시행해 이민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텍사스주에서부터 이민 희망자들을 이송한 17개 버스 회사에 대해 7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해당 운송회사들이 텍사스주의 무모한 정책에 가담해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며 뉴욕시의 망명 신청 이민자 수용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Today, our administration filed a lawsuit against 17 companies that have taken part in Texas Governor Greg Abbott's scheme to transport tens of thousands of migrants to New York City in an attempt to overwhelm our social services system. These companies have violated state law by not paying the cost of caring for these migrants. Governor Abbott's
continuing use of migrants as political pawns is not only chaotic and inhumane, but makes clear he puts politics over people. 뉴욕시의 이번 소송전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뉴욕시는 망명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수용소 등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독특한 법령에 의해 이와 같은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이라고 전하면서 뉴욕시는 3년 동안 120억 달러에 달하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시 각 부처 예산을 삭감한다는 시장의 계획은 시 각 부서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파튼 교통공사가 올 봄부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뉴저지 주 정부는 물론 뉴욕시 곳곳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을 비롯해 뉴욕시 교사 노조가 교통혼잡세 시행 및 할인 규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올 봄부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대기오염 및 교통정체를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교통혼잡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토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을 비롯해 뉴욕시 교사노조가 MTA 교통혼잡세 시행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교사노조는 공무원으로 업무를 위해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이나 할인이 없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는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및 소방대원, 뉴욕시경, 임금요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출퇴근하면서 통행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토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이 제출한 소장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교사를 비롯해 소방 및 경찰 인력들이 대거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소장 제출에 참여한 마이클 멀그루 뉴욕시 교사노조 위원장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교통부와 MTA 등을 제소하면서 교사노조 위원 가운데 대다수가 스태튼-아일랜드에 살고 있으며 맨해튼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교통혼잡세가 부과된다면 주거지역 인근 학교로 이직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시가 타이머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이 발표한 맨해튼 교통혼잡세 관련 새 보고서에 따르면 MTA는 교통혼잡세 징수를 통해 연간 34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타이머 의원은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교량과 터널에서 이미 뉴저지 주민들은 통행료를 내고 있는데 이들에게 교통혼잡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연간 14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이 창출된다며 MTA 문제 해결을 위해 뉴저지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MTA 제노리버 회장은 교통혼잡세 면제 및 할인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통혼잡세 징수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에만 4년의 시간이 걸린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이며 이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에서 운행 중이던 열차가 작업용 열차와 충돌해 2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으며 충돌은 작업용 열차가 선로 변경을 잘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맨해튼 96번가 지하철역에서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1호선 열차가 교체 작업용 열차와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작업용 열차엔 직원 4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비상대책본부는 중상자는 없지만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데이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뉴욕시 트랜짓 사장은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은 없었으며 이번 충돌이 장비 오작동과 관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경찰은 작업용 열차가 선로 변경을 잘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소방당국은 역사의 전력을 차단한 뒤 후행열차에 탑승한 승객 3,400여 명을 대피시켰으며 이번 사고로 맨해튼 대부분 지역에서 1, 2, 3호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국세청 IRS가 올해 세금 보고 접수를 4월 15일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보고 접수를 4월 15일 마감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분기별 세금 신고의 납기일은 1차가 4월 15일로 일반 세금 신고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6월 15일, 9월 15일에 이어 다음 해 1월 15일입니다. 올해 세금 환급은 빠르면 다음 달 중순에서 말 사이에 시작됩니다. 단 근로소득공제나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국세청 확인 작업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온라인에 직접 입금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마친 주민들은 21일 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망명 신청자 지원으로 인해 뉴욕시는 모든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 가운데 위생국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인력난에 뉴욕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위생국 예산 역시 3%를 삭감한 데 따라 쓰레기 수거 인력 부족이 우려되자 뉴욕시 쓰레기통 가운데 40%를 줄여 수거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뉴요커들은 이 같은 방침이 뉴욕시 위생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발전이 아닌 후퇴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이끌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현재 뉴욕주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40시간의 유급 출산 전 휴가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임산부들이 출산 전 진료를 보다 편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 전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출산 중 사망 가능성이 낮고 건강한 신생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통계에 따른 것으로 산모와 유아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산모 돌봄 서비스인 둘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의사 추천 없이 더 많은 저소득층 산모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토탈 문화센터는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 동안 약사 보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는 13일 오픈 클래스를 엽니다. 약사 보조사는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전문직으로 자격증은 미 전국에서 취업 가능합니다. 대상은 재취업 희망 주부와 중장년층, 파타임 일을 하며 의료 관련업 진출을 희망하거나 학업을 병행하길 원하는 학생 등입니다. 오픈 클래스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토탈 문화센터에서 열리며 참석 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